자, 195페이지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이 이제 법이 계속 개정 중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8회 이후부터는 리모델링 이제 한 문제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 문제 출제되는데 양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개정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사실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그 학습을 또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실무는 그랬어요. 그죠? 범위가 확정이 되면 그건 땡큐입니다. 어디 나온다 이러면 이제 땡큐예요. 어디 나올지 모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죠? 조금 힘드셔도 요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제 리모델링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고 계속 이게 뭐 이 얘기 갖고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부터 이제 리모델링을 정리해 보죠. 195페이지요. 자, 이쪽 봅니다. 이 리모델링도 행위라는 거예요. 우선 이제 가장 큰 중요한 거는 행위입니다. 리모델링이라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요 행위에 대한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행위 허가처럼. 그리고 이 리모델링이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또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일서 말씀드린 행위 허가나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모델링은 이제 별도로 이제 공부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조금 이게 한두 집이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고 조그만 행위가 아니고 최소 한 개 동, 뭐 일부 동, 또 단지 전체 이렇게 일어나는 굉장히 큰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상처럼 경미한 사항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부 리모델링은 전부 이제 허가 행위죠. 허가 행위인데,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이 이렇게 변하면서 예전에는 리모델링 그럼 새롭게 하는 것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세대를 늘려요, 막. 세대를 막 분양할 수가 있어요, 리모델링에도. 또 그리고 재건축처럼 막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제 정의를 하시게 되는데, 우선 이제 리모델링을 공부하실 때는 첫 번째로 공부하실 부분이 정의입니다, 정의. 도대체 리모델링이 뭐야? 이렇게 이제 정의에서도 시험에 잘 나와요. 정의. 그 다음에 이 리모델링을 누가 할 거냐? 이 행위자. 행위자도 이 리모델링 정의를 보시면 알지만 리모델링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행위자도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있고 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게 막 서로 엮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정의를 잘 내림으로써 정의에서 파생된 사항을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에 정의를 내려보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요. 대수선한다라고 할 때 이 대수선은 여러분 건축법에서 배우신 뭐 보세개 뭐 이런 이제 건축법에 나오는 대수선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한 집이 하는 게 아니라 최소 한 동 아니면 전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혹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우리 집 리모델링해서 뭐 깨끗하게 됐으니까 커피 한 잔 마시러 와. 에이, 그건 리모델링 아니에요. 그건 그냥 대수선이에요. 리모델링은 최소 그 집만 하면 안 되고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대수선이 하는 형태를 그 동, 그 일부 동, 그 전체를 대수선 형태로 하면 대수선 형태의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증축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중축 형태의 리모델링이다. 중축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증축이면 늘린다는 얘기인데 얼만큼 뭘 늘린다는 얘기냐.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의 요건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리모델링은 처음에 틀 잡기가 어려워요. 이 리모델링이 그냥 우리는 아주 쉽게 그냥 리모델링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무 가지수가 많습니다. 자, 우선 리모델링을 하려면 시기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15년이 안 되면요. 증축 리모델링의 지읒제도 못 꺼냅니다. 그러니까 증축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15년 일단 경과를 해야 되고요. 증축 범위에 면적이 들어갑니다. 면적. 얼마만큼 면적을 늘릴 것이냐 이야기죠. 면적은 10분의 3 범위 내에서 늘리면 된다 그래요.
10분의 3. 요 10분의 3은 다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방미터다 그러면 10분의 3이니까 130 범위 내에서 늘릴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적이 비율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보다는 큰 게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방미터는 130이잖아요. 50평방미터짜리는 65평방미터밖에 안 돼요. 아무리 늘려도. 그러니까 작은 걸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개정을 합니다. 어떻게 개정하냐면 10분의 3인데 85제곱미터 미만은 작으니까 요거는 10분의 4까지 내가 늘려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늘릴 때는 기본적으로는 10분의 3이고요. 85제곱미터 미만이면 얼마까지? 10분의 4까지 완화를 합니다. 자, 이게 면적 증가 부분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리모델링 하면 세대를 늘릴 수가 있어요.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제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늘 이야기한 거예요. 리모델링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새로 한 비용을 전부 그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크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를 좀 늘려서 늘린 세대 분양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건축비에 넣으면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이야기해서 세대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10% 늘리던 게 지금은 15%, 기존 세대수의 15%. 그러니까 1000세대라면 150세대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늘리는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 일단은 늘릴 때 이 면적 늘어난 거 범위 내밖에 안 돼요. 범위 내가 일단 기본이고 이 기본 범위 내에서 기존 세대수의 얼마? 그렇죠. 이거 이제 올해 바뀐 거예요. 100분의 15 범위. 옛날에 100분의 10이었어요. 15%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자, 이렇게 늘릴 수가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늘릴 수 있는 방법 네 가지. 첫 번째, 별도 동을 하나 만들어서 늘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요 동에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옆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15%만큼 이렇게 늘릴 수 있다. 그 얘기야. 두 번째, 세대를 분할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중에서 일부 세대를 여기 조그맣게 또 자르는 거죠. 그래서 15%를 늘릴 수가 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평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 분할. 수평 증축.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에서 옆으로 이렇게 15%를 늘릴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 중에 이게 있죠. 수직 증축. 말 그대로 이 위로 올리는 겁니다. 이 위로. 근데 이 리모델링은 골조를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위로 올리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튼 시장 등 허가를 내줄 때 이거 수직 증축 이러면 야, 이거 골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이걸 행위하는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 리모델링 주택조합 입장에서는 이걸 위로 올리려고 그러죠. 당연히. 이게 이제 마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직 증축을 제한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늘릴 때 15층 기존 건축물이 이상이면 3개 층만 늘려라. 14층 이하짜리 리모델링 할 때는 2개 층만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릴 때는 이렇게 층을 올리더라도 기존 골조가 어떤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건축 당시에 구조 도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 도면 보고 이렇게 해서 늘릴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수직 증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대를 늘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정의예요, 정의. 근데 정의를 내리면서 아주 중요한 정의를 내리는데 뭐냐면 이렇게 세대수를 늘리는 형태의 리모델링도 있고 면적을 늘리는 형태의 리모델링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면적만 늘리지는 않죠. 세대수도 늘리죠. 그리고 늘릴 때도 수직 증축을 하죠.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실제 그렇지 않고 면적만 늘릴 수도 있어요. 세대는 그대로 하고 이론상으로 보면. 아니면 면적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별도동 하나만 딱 지울 수도 있고 이제 복잡하게 이제 이론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용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세대수가 이렇게 늘어난 리모델링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이건 이제 용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이렇게 불러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 증축해서 늘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수직 증축해서 늘리는 거. 요거를 또 별도의 용어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이제 리모델링을 공부할 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이런 거 해야 된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 이런 거 해야 된다.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정의를 잘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좀 가서 보시면 그냥 증축 안 하고 대순환 형태로만 늘리겠다. 이거를 대수선 형태의 리모델링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 있는 세대수를 늘리든 면적을 늘리든 뭐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어쨌든 늘리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중축형 리모델링에는 지금 보실 것처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도 들어가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도 다 증축형 리모델링이 들어가요. 여기는 표현 안 했지만 면적만 늘리겠다 그러면 면적 증가형 리모델링도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자, 어쨌든 증축형 리모델링은 뭔가 늘어나는 거고요. 대선 형태의 리모델링은 그냥 더 이상 안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날 때 세대수가 늘어나면 무조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수직 증축에서 세대가 늘어나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일단 이제 핵심을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뭐냐면 세대수를 늘리는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는 시험 관련해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가지. 이건 이제 미리 적어 놓고 교재를 통해서 이해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이제 50세대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심의를 꼭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돼요. 이게 처음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따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들어보면 아, 당연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부합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리모델링이 참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기 조정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이것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국토부 장관도 시기를 조정하고 시도지사도 시기를 조정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이제 해당 부분에서 교재를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에서 신경 써야 될 거는 지금 위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법에서 이제 수직 증축형을 이렇게 법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 이걸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장 입장에서는 야, 이거 허가 쌓인 결자기가 이게 신경이 이제 머리가 쓰죠. 곤도 쓰죠. 왜요? 3계층 올렸는데 골조가 이렇게 푹 뒤집어지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시장 입장에서는 야, 이거 사인하기가 이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 안전을 거듭합니다. 이거는 안전을 거듭해요. 첫 번째 안전은 뭐냐면 이거 골조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봐라. 안전진단이에요. 그럼 안전진단을 누군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전진단 한 거를 시장은 또 못 믿는 거예요. 이거 대충 하거나 아니면 안 되는데 되는 걸로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뒤집어지잖아요. 상대층 올리면. 그러니까 요거 한 거 가지고 제대로 했는지 안전성 검토를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 좀 더 강화해야 되고 뭐 여기 또 보강을 더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 이제 반영을 시켜서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그 반영하면 이제 허가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정의에서 이제 파생된 이제 두 가지. 그죠? 그럼 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정리를 하려면, 요 용어에 익숙해야 됩니다. 요 용어에.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측면이 뭐냐면 행위자예요. 자, 이쪽에서 보시면 리모델링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요 행위자. 리모델링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하나는 주택법제 42조 2항, 또 하나는 42조 3항 이렇게 돼요. 그래서 42조 2항은 누가 있냐면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의 주체가 되는 경우, 또 42조 3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법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이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언론에서 리모델링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 하죠. 언론에. 그렇죠. TV 키면 이 리모델링 그러면 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행위이기 때문에 소유자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한다 그러면 소유자 100% 동의를 받아와라 그럽니다. 그럼 시장이 허가해 줄게.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소유자 100% 동의를 받아와라. 그럼 내가 허가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한다 그러면 5분의 4만 받아와라. 그럼 내가 허가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 동의 받아와라. 그럼 이거 하지 말란 얘기죠. 법엔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행위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이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언론에서 리모델링 그러면 무조건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서는 이자나 이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정의와 행위자로 구분해서 이 리모델링을 봤어요.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리모델링이 얼만큼 많은 종류가 나올 수 있는지를 볼게요. 행위자가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하는 대선 형태의 리모델링, 증축 형태의 리모델링, 면적 증가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수직 증축 리모델링 이런 형태가 하나 나올 수 있고, 이 사람이 하는 그 5가지가 또 나올 수 있고, 이 사람이 하는 그 5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벌써 5가지 곱하기 3 15가지 형태의 리모델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동만 하는 리모델링이 있고, 일부 동만 하는 리모델링이 있고, 전체만 하는 리모델링. 이거 굉장히 많죠.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는요, 이 두 가지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얘가 하는 리모델링으로서 실제로 대선 형태의 리모델링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 들이는데 그대로 해요. 늘리죠. 면적만 늘리지 않아요. 예, 분양해서 건축비 좀 뽑아내죠.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의가. 그 중에 이제 법에서 수직 증축 허용한다고 하니까 수직 증축 형태의 리모델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형태의 리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이제 수직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수직 증축 형태의 리모델링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구나라는 걸 알았는데요. 또 시험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시험은 그게 아니에요. 입주자 대표가 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195페이지고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용어의 정의에서 1번 리모델링이란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 해놓고 첫 번째 대수선, 그죠? 첫 번째 대수선 형태. 거기 2, 3번 나와 있는데 2번은 면적 증가 이야기고, 면적과 요 세대수 증가 이야기고, 그 다음에 3번은 요 수직 증축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여기 이야기해 놓은 부분. 정리해보면 2번은 일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해야 된다. 그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면적을 얼마 늘어나냐 하니까 10분의 3범위다. 85제곱미터 미만의 10분의 4까지 해준다. 근데 여기서 좀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택을 분류를 할 때요, 60제곱미터 이하를 소형이라 그래요.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를 대형이라 그럽니다. 그럼 그 사이에 놓인 걸 중형이라고 하는데,
얘는요, 중형이 아니에요. 이하 그러면 중형인데, 미만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이하가 아니라는 거. 이하가 아니라는 거. 어쨌든 요건 제가 봐서는 약간 오류로 보여지지만 법이 미만이면 그냥 미만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주의 있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대수 증가는 기본적으로 요 면적 범위 내에서 하죠. 그리고 얼마? 100분의 15까지. 요건 지난해까지만 해도 100분의 10이었어요. 10분의 1. 올해 또 막 이야기해서 5%를 더 늘립니다. 옛날엔 1000세대면 100세대 늘렸는데 지금은 150세대까지 늘릴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올해부터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거 하면서 세대가 늘어나면 세대 수증가형 리모델링. 그 195페이지 하단에 나오죠. 수직으로 늘리는 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해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요 구조도와 요 필요 계층, 예, 요 얘기도 같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정의에서 하나 더 이야기하죠. 뭘 얘기합니까? 리모델링 기본 계획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리모델링 기본 계획 요거 있는데 요게 뭐냐? 그 정의에 나왔으니까 한번 제가 정의를 읽어볼게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그렇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 나오는 얘기다라는 건 알아요. 그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뭔 얘기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자, 요 얘기를 이제 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합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일기 신도시 있어요. 분당, 뭐 일산 이런 데 있죠. 여기는 이제 1980년대 하니까 벌써 이제 뭐 리모델링 지났습니다. 리모델링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요 분당하고 일산 경우 중에 뭐 하나만 할게요. 예, 분당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분당에 지금 아파트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뭐 D도 있고 그렇죠. 뭐 E도 있고 D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아파트가 전부 리모델링 시기가 돼서 여기도 늘린다 그러고 여기도 세대에서 늘린다 그러고 여기도 늘린다 그러고 막 늘린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한꺼번에 확 늘어나면 여기 도로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되게 좁아지죠. 그죠? 세대수가 15%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언제 늘리고 얘는 언제 늘리고 얘는 언제 늘리고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걸 리모델링 기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거는 언제 하고 요거는 언제 하고 이렇게 이제 미리 예측을 해서 그때 도로도 여기 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란 세대수가 15% 늘어나니까 그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 리모델링 계획, 기본 계획을 누가 만드느냐? 여기 분당 시장. 분당 시장이라고 안 하죠? 이거 뭐예요? 성남시장이 이제 만들겠죠. 예, 이거를 우리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지명을 쓰지 않고 대도시 시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대도시 시장이 만드는 거예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 물론 이런 형태로 대도시 시장뿐만이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 여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나 도지사는 아닙니다. 도지사는. 우리가 이제 특광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지사는 아니에요. 도지사 아닌 이유가 특별 서울이나 아니면 뭐 인천 뭐 이런 데는 당연히 지금 막 이런 그 리모델링이 막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죠. 그러나 뭐 저 강원도지사, 강원도나 뭐 저기 경상남도 뭐 이런 데에서 뭐 전라남도 이런 데에서 막 이게 막 지금 뭐 분모비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누가 만드느냐? 대도시 시장이 이제 기본적으로 관여를 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거다. 요거 이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자, 그래서 왜 이제 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요 4개 중에 왜 2번이 여기 들어있냐면, 세대수를 늘리는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겠다. 15% 늘리겠다. 그러면 계획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너 여기 B 아파트가 하려고 그러는데, 요 계획에 들어있네. 그러면 허가를 내주고, 계획에도 없는데 막 하겠다 그러면, 넌 다음에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시장이.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부합하느냐? 그 얘기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서 이제 한 번 더 보기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머리끌 잡아서 암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는 기본 계획에 맞아야 되는지.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이제 정의 내린 겁니다. 정의. 리모델링이 좀 많고 또 이게 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범위 확정해 주는 거에 이제 고마움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리모델링 행위자입니다. 행위자는 의외로 좀 간단하게 봤어요. 그죠? 이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자도 할 수 있고 요자도 할 수 있다. 근데 이 둘은 어차피 100% 동의를 요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한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5분의 4라고 하는데 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196페이지요. 행위자 보면 우선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 있죠. 그래서 입주자 사용자 관리처가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그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97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동주택을 할 때 또 입주자 공유하는 복리시설 등을 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은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누가 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하잖아요. 그러나 모르시면 안 되니까 한번 읽어는 봅니다. 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할 때는요, 자, 4가지 요건을 여기서 뽑아낼 텐데, 첫 번째, 단위가 동 또는 단지 단위다라는 거죠. 이건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일부 세대가 하는 거 아니고, 동 또는 단지가 하는 거다 알고 있고, 두 번째, 동의 얼마 받아야 돼요? 소유자 100% 동의 받는다. 뭐 이것도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그 답은 그 내력벽 철거에 의해서 세대를 합치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내력벽 뜯어내면 집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공동주택. 자, 그리고 가번 나분을 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경우죠. 자,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해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기 101호하고 102호가 어땠어요? 그 전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아유, 뭐 난방비 많이 나오고, 예, 방범에 취약하고, 시끄럽고, 그렇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다 할 때,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그러면 운동시설로 바꾸고, 그럼 여기도 어딘가 살아야 되니까, 이건 요 위에 가서 살아라. 근데 우리 이제 3층까지, 막 이게 15층 이상이면 3층까지 늘리잖아요. 그럼 그 위로 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죠. 여기 살다가 여기 살면. 예, 그래서 선호를 하게끔 한 겁니다. 그게 가번과 나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 같은 건 안 되고 다만 뭔데요? 운동시설 이건 되죠. 1층을 피로티 구조로 전용하면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운동시설도 복리시설이니까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바꾸는 경우, 전용하는 경우에는 수직, 중축, 허용 범위 초과. 그러니까 3층이면 3층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 안으로 옮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 등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도 요건이 4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꺼내려면 10년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주자 공유하는 복리시설은 상가 리모델링이에요. 상가는 10년이 안 되면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꺼내면 안 돼요. 증축 리모델링 할 때는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15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10분의 3이 아니고 10분의 1이에요. 그리고 공동주택 할 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동의가 필요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구조안전, 시장 등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자, 다만 이제 여기선 하나 또 우리 이제 상가의 경우에선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요거예요. 상가인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가가 아니고 하나로 된 상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택으로 쓰고 여기 이제 상가로 쓰는 경우 있죠. 이걸 우리는 이제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건 주상복합이죠.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말은 주상복합. 그러면 주상복합을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주택은 아까 얼마? 10분의 3. 상가는 얼마? 10분의 1. 어쩐가요? 예. 이건 10분의 3, 이건 10분의 1. 그럼 어떻게 돼요? 가분수가 되잖아요. 팍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택이 이만큼 늘어났으면 얘도 이만큼 늘려줘야 돼. 이렇게.
그래 주택 범위만큼 늘려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만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건축한 경우에 주택 이외의 시설은 주택의 증축 면적 비율 범위 안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리모델링, 공동주택과 입주 공유 아닌 복리시설 등 경우를 살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197페이지 4번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있어요.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그죠?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 이거 아까 우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 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늘어나는데요. 늘어나는데 50세대 이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조금은 좀 황당하지만 머리 글자로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기억을 할 거냐면 몇 세대요? 50세대. 늘어나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거예요. 도시 50. 좀 비슷하죠?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50세대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줍니다. 그래서 50세대 이상 늘어난다 그러면 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나옵니다. 여기서 봤던 거죠. 입주자 대표회의 100% 동의. 그래서 여기 이제 소유의 전원 동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쓰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이제 문제인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5분의 4 그죠? 198페이지 5분의 4. 그래서 이 5분의 4 동의를 받으면 돼요. 자, 그런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셨다고 보고. 자, 이제 면적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보셨고 5분의 4를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5분의 4인데 세대 5분의 4를 얘기하는 건지 면적의 5분의 4를 이야기하는 건지 이게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업을 시행을 할 때 항상 뭐 리모델링은 동을 할 수도 있고 전체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업을 시행할 때 동을 하겠다면 그 동 세대와 면적이 있는데 두 개 다 밋이죠. 세대 및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면적 가지고 세대 가지고 싸울 수 있으니까 두 개 다 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표현이 세대와 면적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 세대는 구분 소유권자가 있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라는 표현을 하고 면적은 의결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동을 하겠다 그러면 그 동에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면적으로도 5분의 4가 넘어야 되고 세대수로도 5분의 4가 넘어야 그 동을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도 할 수 있죠. 전체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뭐 어렵잖아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셨으면 전체 한다 그러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전체를 하다 보니까 뭐 한 30개 동의 한꺼번에 한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그 중에 한두 개 동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전체를 모아놓고 보니까 5분의 4가 넘은 거죠. 이래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체를 할 때는 이걸 꼭 살펴보셔야 돼요. 그 서류를 각 동에 다시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각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요. 그럼 보니까 어느 동은 없어요. 3분의 2가 안 돼요. 그럼 그 동을 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동도 가능하니까 그 동 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거는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무조건 동의받아 시행하면 안 되고요.
이 절차를 반드시 선행을 해야 돼요. 조합의 인가라고 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됩니다. 미리 조합인가를 받아야 돼. 조합인가 받으려면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뭐 요 내용을 이해를 하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동의를 하겠다 그러면 그 동에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 인가가 나요. 그리고 나서 사업 시행하려면 5분의 4를 받아야 되죠. 전체를 하겠다 그러면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전체를 할 때는 항상 각동 본다 그랬죠. 각동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돼. 그래서 시험 관련해서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그러면 조합인가, 5분의 4, 5분의 4, 3분의 2 그러면 사업 시행.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행위자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정의와 그 행위자와의 그 관계를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괄적인 이야기를 199페이지부터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제 건축 법령에 의한 용도 변경 의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리모델링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허가를 받았으면 그럼 이제 때로 부수지는 않죠.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새롭게 하잖아요. 그럼 뭐 어떤 행위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신고를 새로 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냥 용도 변경 의제가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리모델링 끝내잖아요. 그러면 사용 검사를 받습니다. 그 4번에 나오죠.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는 경우 아까 잠깐 살펴보셨죠? 이거 부합해야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얘는 분명히 계획이 없던 놈이 갑자기 한다 그러면 허가해주면 안 되죠. 그럼 거기 도로가 좁아지니까 계획에 있는 놈만 허가해줘라 그 얘기예요. 놈은 아니고요. 없는 단지만, 있는 단지만,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8번 권리변동 계획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여기 나옵니다. 세대수 증가할 땐 권리변동 계획을 수립해라.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권리변동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세대수가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한 세대든 10세대든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세대수 늘어났어요. 10세대가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 10세대를 어떻게 할 겁니까? 늘어난 10세대를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분양할 거죠. 얼마에 분양할 건데요? 분양 가격을 만들어 놔야죠. 그 분양 가격을 어디다 만들어 놔요? 여기에다가. 권리변동 계획이라고 하는 게 세대수가 한 집이라도 늘어나면 요거 분양하려면 분양 가격이 필요한데 그 분양 가격을 얼마로 할 거냐? 그게 바로 권리 변동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이라도 늘어나면 만들어야죠. 그죠? 누가 만들어요? 행위자가 만듭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이걸 만들어 놓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8번, 200페이지 보시면 8번 권리변동 수립해 놓고 첫 번째 줄에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이제 시기 조정 나옵니다. 이제 요 세대수 증가 관련해서는 마지막이죠. 뭐 여기 지문이 긴데 이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아까 성남시 지금 리모델링 막 하잖아요. 그죠? 뭐 분당 그죠? 막 리모델링 여기저기 합니다. 여기저기 하고 아파트가 5개가 아니잖아요.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하는데 어느 시기에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여기도 하겠다 그러고 여기도 하겠다 그러고 막 일시에 다 하겠다 그래요. 그럼 마비가 오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 여긴 좀 이따 해. 시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시도지사도 여기 좀 이따 해. 이렇게. 이해가시겠습니까? 한꺼번에 몰리면 이렇게 좀 조정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시기 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요 세대수 증가하는 경우에 리모델링 요 4가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요 4가지가 여러분 시험이 잘 아시다시피 오지선다 아닙니까? 잘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을 볼 겁니다. 중축형은 그냥 우리가 이제 여기 아까 대선 형태가 있고 중축 형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축은 어쨌든 이렇게 늘리는 거. 아까 이제 여기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면적도 늘리기도 하고 뭐 세대도 늘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늘리면은 다 안전진단을 해야 돼요. 왜? 기존보다 늘어나면 무조건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페이지에 안전진단 요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중축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렇게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자, 예, 그렇게 정리를 했고, 그 3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주택 재건축 사업이 시행 필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안전진단을 하잖아요. 안전진단을 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아, 이거 증축해서 큰일 나, 뒤집어져. 이거 증축 안전진단 하지 마. 이렇게 나와요. 아니, 하지 마.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골조가 허약하면. 그래서 증축 안전진단을 하지 말라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되게 환영할 일이죠. 왜요? 증축 리모델링 하지 말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재건축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이제 주민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재건축을 이제 우리가 재활용 측면에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재건축을 더 선호한다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 할 때 이 세대수 증가를 15%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지금.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건축 사업 시행 필요, 중축형 리모델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기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서 보시면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은 안전의 안전이죠. 이건 안전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이제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하는데 요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이제 안전진단 기관에서 이제 안전진단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서도 제출하고 그 결과 보고서 적정성에 대한 검토 의뢰도 하고 다 해요. 의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검토가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202페이지. 예,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의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자, 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셨습니까? 안전의 안전. 예, 안전의 안전. 안전의 안전. 사실 제가 시장 군수구청장이라고 해도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느닷없이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3층을 위로 얹겠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 그죠? 신경 쓰이죠. 그래서 안전진단 해봐라. 제대로 됐는지 검토해가지고 검토 의뢰해서 이제 검토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202페이지 보시면 안전성 검토 의뢰.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렇게 검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203페이지에서처럼 안전성 검토 결과를 이제 반영하게 되죠. 뭐 당연하죠. 지금 여기 구조가 취약하니까 늘려라 줄여라 그러면 당연히 그거 반영하지요. 자,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건 아까 좀 살펴봤죠? 여기 이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이죠, 이거. 분당. 분당.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누가 하는지는 알았어요. 대도시, 또 뭐 특광,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203페이지 밑에 네 번째 줄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그냥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아무리 외워봐야 시험 볼 땐 특광도 그럼 맞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고 왜 도시다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강원도나 뭐 전라남도지사 이런 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계획이니까. 그죠? 이 기본 계획이니까 이 계획을 이 대도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을 하는데 수립은 10년 단위로 합니다. 10년 단위로 여기가 이제 어떻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요건 언제 하고, 요건 언제 하고, 얘는 언제 하고, 얘는 언제 하고, 이런 거 이제 계획을 세워요. 근데 실제로 뭐 5년 지나서 얘가 하기로 그랬는데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주민 동의 받는 게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쯤 지난 다음에 검토를 해봐야죠. 했는지 안 했는지. 그죠? 5년마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0년
5년이라는 이야기가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단 10년이란 얘기는 203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10년 단위로 수립해라 이런 얘기 나오고 204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립을 쭉 하게 되는데 그죠? 수립을 쭉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5년마다 이렇게 이제 검토한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5년마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요. 그 얘기는 205페이지 상부에 반가로 3번 기본 내용 고시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특광 대도시장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기본과정에 반영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리모델링 이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막 정리한다고 하는데 어때요? 뭐 잘 모르겠죠. 리모델링이 이렇게 뭐 TV에서 볼 때는 간단하게 그냥 리모델링 주택조합 한마디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복잡한 내용이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쉽게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어려우면 그 4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205페이지에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문의를 하시면 돼요. 어디에 있냐면 허가권자가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거기 가면 시군구에 가면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여쭤보시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5페이지 리모델링 주택 조합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부분은 다 봤어요. 이제 이 조합은 요겁니다. 사실 동의율. 그래서 이게 시장 등에게 조합 인가를 받는데, 뭐 인가, 변경, 해산 전부 다 인가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정리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리모델링 주택 조합하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얘기 이제 다 했고, 뭘 하셔야 되냐면 요걸 하셔야 돼요. 매도 청구. 내 거 사라. 그 얘기 아닙니까? 자, 우리 이제 리모델링은 입자 사용자 관리체도 하고, 입자 대표회의도 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하는데, 입자 사용자 관리체나 입자 대표회의는 100% 동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입자 대표회의가 가령 리모델링을 하는데, 나는 리모델링 하기 싫어요. 그러면 내가 사인 안 하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요. 100%니까. 그죠?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5분의 4만 동의를 해도 리모델링 할 수 있죠. 그럼 난 리모델링 하기 싫어요. 난 좀 더 기다렸다 재건축하고 싶어요. 근데 5분의 4가 리모델링에 찬성했어요. 그러면 내가 싫다고 그래도 리모델링 하죠? 그럼 내 거 사가라.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 매도 청구 해놓고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른 데는 안 돼요. 리모델링 주택조합만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내용이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특례 207페이지에 그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리모델링 했네요. 그죠? 자, 요 특례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하도록 하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예. 자, 요 아파트 단지에 이 공동주택과 뭐 여기 부대시설, 뭐 여기 있는 복리시설, 뭐 여기 있는 뭐 상가, 관리사무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오, 수직 증축형으로 했네요. 예. 또 뭐 이런 공용 부분도 할 수 있어요.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펴볼 게 이제 두 가지. 하나는 공용 부분의 면적과 또 하나는 대지 사용권의 문제예요. 우선 공용 부분은 지금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왜냐하면 이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을 이렇게 늘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용 부분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불변한 것으로 봅니다. 원칙은. 그런데 규약으로 공용 부분이 이렇게 저렇게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규약이 우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대지 사용권도 실제로 요만큼이 늘었잖아요. 지금 이제 원래 없던 지분이 이만큼 들어왔죠. 세대가 늘어났으니까. 그럼 그 사람도 대지 사용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도 줄었어요, 지금. 줄었는데 이것도 원칙으로 불변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세대수가 늘어나면 뭘 한다고요? 여기 어디 있죠? 예, 리모델링 어디 있죠?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할 때 대지 사용권이 만분의 뭐 예를 들어 9천 만분의 뭐 25에서 만분의 23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지금 여기 나있는 권리 변동 계획에 나와 있다면
요거에 의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변인데 규약이나 권리변동 계획에 있으면 그에 의한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리모델링 어때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첫 번째 정의를 잘 내리셔야 돼요. 정의를 내리시면서 이걸 잘 정리하시려면 정의를 내리시면서 이게 수직 중축형인지 아니면 세대수 증가형인지를 딱 구분해서 수직 중축형은 안전의 안전, 그리고 세대수 증가형의 경우 요 네 가지를 잘 정리를 해서 정리하셔야 되고, 또 하나 누가 할 거냐와 관련해서 입자 사용자 관리 주체, 입자 대표의 리모델링 주택조합, 요걸 이제 세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요. 쉬운 부분은 뭐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정리를 잘 하셔서 특히 이제 요 어렵게 출제될 때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됐을 때 잘 맞추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적인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시설 관리의 기술 관리적인 측면을 검토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